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애 주식 4989 저는 강기수입니다. 네, 오늘 목요일이죠. 한 주간의 장애 주식 시장의 움직임도 분석해보고요. 또 어떤 특징주가 있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동부증권 김지수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한 주간의 장애 주식 시장의 흐름은 어땠는지요? 금주는 이제 주가 지수의 무난한 흐름에 따라서요. 비상장 시장 역시도 좀 차분한 흐름을 보였고요. 그 티맥스 소프트와 이제 그 건강 보조 식품을 만드는 노바렉스가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티맥스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운영 체제인 OS를 새로 발표함에 따라서 큰 폭으로 상승을 이어갔고요. 건강식품인 노바렉스 역시 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예, 아무래도 장내 주식 시장이 좋다 보니까 이런 영향이 고스란히 장애 쪽에도 좀 퍼졌던 것이 아닌가 싶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투자자들의 어떤 거래도 좀 활발했나요? 아무래도 거래시장 규모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요. 장외시장 역시도 좀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그 금주 같은 경우에 신규 IPO가 들어가는 종목들이 좀 저조한 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활발한 흐름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이어서 또 한 주간에 이 IPO 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장외시장 이슈를 짚어드리는 비상장 기업 뉴스입니다. 혜태제과식품이 다음 달 코스피에 복귀합니다. 혜태제과식품은 오는 22일까지 이틀간 수요 예측을 거쳐 27일에서 28일 청약을 진행합니다. 공모 주식 수는 583만 주이고 공모 희망가는 12,300원에서 15,100원입니다. 지난해 혜태제과식품은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469억 원으로 전년보다 90.65% 늘었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170억 원으로 295.06% 증가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에코마케팅과 팍스넷이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온라인 광고 종합대행업체인 에코마케팅은 작년 영업수익은 196억 7천만 원,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02억 3천만 원, 9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상장을 추진 중인 JW생명과학이 예비심사 청구 계획을 연기했습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JW생명과학과 상장 주관사단은 당초 지난 15일 청구하려던 예비심사 계획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거래소 심사 승인, 공모 절차 등 일정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교환사채에 대한 보수예수 변경에 따른 것인데요. 이 외에 공모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었던 점을 보완했을 때 규정이 완화되는 대로 상장 절차를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거래소가 두산밥켓에 대한 코스피 상장 심사 기준을 국내 상장하는 해외 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입니다. 현지 법률 의견서 등 추가 제출 서류를 비롯한 상장 간소화 절차 적용도 국내 기업과 달리 다소 불리하게 적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산밥켓의 경우 해외 현지 법인 31곳을 두고 있는 특성상 현지 법률 의견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지정감사를 받는 것은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장외시장 이슈였습니다. 예, 오늘도 장애 주식 4989는 어김없이 온라인상으로도 함께하고 있죠. 오늘도 같이 해주고 계신 OK 장장님, 제국의 지배자님, 그리고 공부하세님 모두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상으로도 여러분들 궁금증 많이 올려주시고요. 저희가 함께 이 방송 만들어가는 거 잊지 않겠습니다. 예, 과장님,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이번 주에도 풍성했네요. 네. 또 특징주를 한번 꼽아볼까요? 금주는 이제 좀 시장이 좀 아무래도 좀 무난한 한 주를 보내면서요. 신규로 상장했던 동양 파일, 그다음에 CMS, 에듀, 레이언스 등이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거래소가 연중 최고치를 금주에 달성을 했고 코스닥이 이제 700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많이 회복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 상장하는 그 팍스넷과 에코마케팅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앞서 그 특징주 처음에 시작했던 티맥스 소프트, 네. 예, 좀 이런 것도 좀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네, 거죠. 아무래도 국내에서 최초로 이제
발표하는 OS이다 보니까요. 국내외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 아무래도 OS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늘리겠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심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관심이 늘어났다는 것은 주가도 뭐 장외 쪽에서 시세가 좀 크게 형성됐다는 뜻인가요? 아무래도 좀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 역시도 1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한 주간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예, 또 특징주가 있다면서요? 상장 청구한 기업이 네, 있다면서요? 에코 마케팅이라고요. 광고 대행 업체인데 이것도 역시 그동안에 바이오 쪽으로 좀 많이 집중돼 있었던 IPO 시장에 따라서 그다음에 좀 특징적으로 좀 부각이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이제 상장을 청구한다는 노바렉스 역시 3월 달에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노바렉스. 예. 우리 김지수 회장께서 첫 출연해서 분석했던 기업이었죠. 예, 맞습니다. 근데 결국 상장 청구를 했습니까? 아직은 하진 않았는데요. 예. 이제 상장 청구가 이제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 주간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것을 보였습니다. 노바렉스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노바렉스 그때 기업 분석한 내용을 보고 싶으면 저희 사이트에 가게 되면은 좀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네,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도움되는 내용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분석했던 기업이 이제 상장 청구가 임박해 간다. 네, 좀 뿌듯하시겠네요.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뭐 노바렉스 얘기도 했었고요. 저희가 또 티맥스 소프트, 그다음에 에코 마케팅 얘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한 기업 정도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어떤 기업이 가장 좀 눈에 띄십니까?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은 에코 마케팅이고요. 요즘 좀 시장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마 가성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광고 회사 역시도 그러한 가성비에 적용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에코 마케팅이라는 회사는 바로 광고의 가성비를 높여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에코 마케팅이라는 회사가 광고 회사인가 보군요. 광고 대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정확히 이 회사가 어떤 회사? 우리가 뭐 광고 대행사면 뭐 광고 기획사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왠지 좀 성장성이 좀 떨어지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네. 뭐 이게 뭐뭐 기획, 뭐트라 뭐 이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기업은 이런 와중에서 어떤 성장성을 가져가는 네. 기업인가 본데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기존의 광고는 이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시켜주는 신문, 잡지,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제 전통적인 광고 방식을 했던 뭐 아까 말씀드린 땡땡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티브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이제 매체의 이동이 온라인과 모바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정확하게 타겟팅할 수 있는 광고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즉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광고 기법이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러한 온라인, 특히 모바일을 통해서 광고를 광고주를 대행해서 맡아서 수행을 해주는 회사를 이제 그 에코 마케팅이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 얘기하고 있는 뭐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광고 시장이 아닌 온라인, 네. 모바일도 해당됩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어떤 새로운 성장성을 확보해 나가는 데서 광고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 성장을 함께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네. 실제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광고 형태는 어떤 겁니까, 그러면? 일단 쉽게 보시면요. 일단 광고주로부터 어떤 광고를 어디다 포지셔닝을 할지 대행을 해주고 그 결과를 보고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제일기획과 이노션에서 광고를 예쁘게 만든 것을 테레비로 나오면 그것을 모바일 형태나 온라인 형태로 바꿔서 어디다 타겟팅을 해서 광고주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할 수 있게 한다던가 매출로 바로 연결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포털 사이트에도 굉장히 좀 많이 접목될 수 있겠군요.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서요. 네, 그렇죠. 이런 것들도 이 회사가 좀 다른 회사에 비해서 갖고 있는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구글 그다음에 뭐 이베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그다음에 다음이라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광고주를 대신해서 광고를 수행을 하고 수수료를 그러니까 수수료를 취하는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매체와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매체가 아무래도 지금 인터넷으로 상당히 많이 옮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세도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함께 하고 있는 사업 파트너들, 광고주라고 해야 되겠죠? 네. 주로 어떤 기업군들이 있습니까? 일단 커머스 부분이 제일 많을 것 같고요. 신규로 이제 게임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이제 에코 마케팅을 창업했던 분이 아무래도 금융권 출신이다 보니까요. 현대캐피탈이라든지 삼성화재 이런 금융권 광고가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시장 규모가 커머스 위주로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베이라든지 GS샵 이런 부분들도 역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객사는 몇 곳이나 됩니까? 일단 특징적인 부분은 보통 광고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광고주가 상당히 여러 군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많게는 10,000곳인 곳도 있고 1,000곳인 곳도 있지만 에코 마케팅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대형 광고주로부터 100곳이 넘는 곳에 좀 광고 매출이 90% 이상이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 매출로부터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많다는 거하고 핵심 100곳.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게 장점일까요? 아무래도 가성비를 높여주는 회사인데다 불구하고 가성비를 높이는 영업이익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소상공인의 마케팅 역할을 다 해주다 보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 네, 큰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역시 효율이 많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기본적인 공부부터 해보죠. 에코 마케팅의 대주주는 누구이며 또 이 회사가 어떤 식의 또 설립 연역을 갖고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죠. 네. 에코 마케팅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회사명은 에코 마케팅이고요. 대표이사는 김철웅 대표고 2003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업종 분류를 보시면 온라인 모바일 광고 대행업이고요. 자본금은 7억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액면가는 500원이고요. 현재 자산 총계는 384억입니다. 그리고 주관서로는 한국투자증권이 정해졌고요. 그다음에 주요 서비스로는 온라인 모바일 광고 대행 및 마케팅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철웅 대표이사는 이 광고계 쪽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입니까? 상당히 업력이 오래되셨고요. 일단 신한 쪽에도 계셨고 그다음에 팍스넷에도 계셨기 때문에 이런 광고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전문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광고 쪽하고는 별로 그렇게 잔뼈가 굵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광고 대행이다 보니까요. 예. 그 저희가 만드는 광고가 아니라 광고를 정확히 타겟팅 시키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쉽게 접할 수는 없지만 그 많은 광고를 유치하고 집행을 하는 부분을 에코 마케팅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숨은 곳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회사의 그럼 지나온 히스토리는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일단 연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아까 말씀드린 2003년 3월에 에코 마케팅이 설립이 됐고요. 설립 1년 만에 오버추어 10대 공식 우대 대행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버추어 용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오버추어에 대해서 좀 설명 좀 일단 해주시죠. 사실 검색 엔진으로 상당히 유명하고요. 해외 기업이지만 국내에 회사 들어와서 이름이죠? 네, 회사 이름입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큰 기업인데 그 광고 쪽으로 좀 많이 특화가 돼 있는 기업인데 여기서 그 우수 업체로 선정이 됐다는 얘기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설립한 지 1년도 안 돼서요. 네, 그러게. 굉장한 이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군요. 네, 그런 것 대표께서요. 같습니다. 예. 네. 그다음도 알아보도록 하죠. 네, 그리고 2005년에는 이제 구글 공식 광고 대행사로 선정이 되었고요. 2007년에는 네이버, 그다음에 2008년에는 옥션 최초 검색 광고 대행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구글 광고 매출 1위를 차지를 했고요. 2014년에는 드디어 모바일 매출액이 40%를 돌파했습니다. 연역을 간단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주요 포털사는 모두 다 취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대행사라고 보면 되겠군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 약간 불안하게 뭐 미래에 대한 꿈도 있었겠지만 불확실성도 있겠죠. 그 2003년에 그 부푼 꿈, 불확실한 꿈을 가지고 기업을 설립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어떤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잘 잡고 어떤 엄청난 실적을 내고 있다는 에코 마케팅. 예, 또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여러분들 무엇이 궁금하신지 계속해서 올리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유정인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저희 장애주식 4989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와우 4989를 검색하셔서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채팅방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지수 동부증권 과장님과 에코마케팅 기업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채팅창에서도 궁금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송송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모바일 광고회사 같은 컨텐츠 기업은 R&D가 없기에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두 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장쟁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에코마케팅은 주로 덩어리가 큰 메이저 기업을 상대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소규모 광고도 커버해 주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 살펴봤는데요. 스튜디오 연결해서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송송님 질문이 참 좋네요. 뭐 이쪽 광고 시장
뭐 엄청난 기술이 있겠냐. 진입 장벽이 높지 않을 것 같다. 후발주자가 언제든지 이쪽 시장을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앞으로의 어떤 블루오션을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네, 뭐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광고주를 지금 계속까지 유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타겟팅, 그러니까 그런 효율적인 측면에서 평판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퍼포먼스 마케팅을 대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쪽의 대행사에다 맡겼을 때 효율이 좋은 업체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업력이 4, 5년 쌓이다 보면 신규 진입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쉽게 관계를 끊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R&D 비용은 물론 많이 들어가진 않겠지만 꾸준한 관계, 네트워크를 위해서는 충분히 비용이 들어간다라고는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네네. 가끔가다 이렇게 저녁도 먹고요. 그렇지 그런 걸 않을까 말씀하시는 싶습니다.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역시 이 인맥만큼, 네네. 이 친분만큼 또 침범하기 어려운 것이 없죠. 네, 그리고 OK 장재님께서 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주로 이렇게 덩어리, 이 몸집이 큰 메이저 네. 업체랑 거래를 많이 하는지 소규모까지도 커버하고 있는 것인지 앞서 100개라고 하게 되면 뭔가 좀 특수한 아주 우수한 곳만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사업 계획은 그럼 이쪽으로 확대할 나갈 계획이 있는 것인지요? 일단 회사의 기본적인 지침은 큰 광고주를 늘려가겠다라는 것이고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광고주, 작은 광고주를 다 취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효율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지향하는 바는 대형 광고주를 유치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작다고 하지 않는 건 아니겠지만 회사의 기본적인 지향하는 바는 큰 대형 광고주를 늘려서 효율을 높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OK 장님께서 답변 잘 들었다고 온라인상에 글도 올려주셨네요. 그렇다면 이 회사의 주주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주주 현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철웅 대표께서 이제 64.8%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AT넘이 15%, 보스톤 성장지원투자조합이 5.5%, NHN 인베스트에서 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창업 멤버였던 공성화 전무가 3.7%를 가지고 있고요. 기타 주주로는 한 42만 주를 차지하고 있는 6% 정도 비율로 기타 주주가 형성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AT넘, 보스톤, NHN 이런 회사들은 어떤 회사죠? 아무래도 AT넘은 이제 이러한 그 벤처 기업이라든지 이런 투자에서 좀 잔뼈가 많이 굵은 기업이라고 보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어떤 기업이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이 네. 회사가 받는 가치가 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좀 좋은 것에서 투자를 받는 것은 그만큼 검증이 됐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클 것 같습니다. AT넘, 보스톤, NHN은 그러면 그런 좋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NHN이라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그 N, 네. HN 그걸 얘기하나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보스톤 이 기업은 외국계 기업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보스턴 좀 들어본 적은 없는데요. 일단 AT넘, NHN은 상당히 유명하면서도 NHN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광고, 게임 쪽으로 좀 특화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가 42만 주라는 거는 시중에서 지금 이 물량이 유통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충분히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세도 그다음- 형성이 되고 있고요. 네, 시세도 형성이 되고 있고 공모도 이제 20% 공모를 하기 때문에 개인들한테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몫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께 제일 궁금해하시는 이 시점에서 이 회사의 실적은 과연 얼마나 내고 있는지 정말 어떤 자극적으로 실적을 내고 있습니까? 일단은 효율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거의 그 매출에 잡히는 부분에 고정적인 판관비를 제한다라 그러면 거의 영업이익 순이익으로 잡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2013년도 보시면요, 뭐 120억 매출에 영업이익 46억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160억 매출에 73억 매출, 당기순이익 66억 나왔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6억에 102억의 영업이익, 93억의 당기순이익을 냈고요. 이런 증가세는 광고, 그러니까 모바일 광고가 지금 30-40% 성장을 하고 있는데 맞물려서 같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외형 성장에 비해서 영업이익 성장률이 엄청나군요. 그만큼 어떤 사업 구조기 때문에 네. 아니 뭐 광고라는 건 알겠는데요. 네.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일단 아까 그 회사의 취지랑 제일 잘 맞는 것 같은데요. 대형 광고주를 키워서 효율을 높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직원이 108명 정도 되는데요. 일단 한 명당 커버할 수 있는 광고 매출액이 커지다 보니까 고정비는 커버가 되고 영업이익 순익단은 늘어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작년 한 해 200억 원 가까이 매출, 196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102억 원이 영업이익이다.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나타내고 있군요. 상당히 효율적인 회사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리고 또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외형 성장도 아주 지금 탄력받고 있는 그렇죠. 상태고 예, 특히 예. 모바일 시장이 커져가면서 그 성장 네. 궤도를 함께 하고 있는 회사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모바일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네. 이 회사의 수익 구조는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아무래도 대형 광고주가 계속 언급이 되는데요. 효율성이 높이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취지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출액이 늘어날수록 영업이익 순익 또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수많은 광고 대행사가 있지만 사실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는 아무래도 집중해 있는 그 기업의 취지와 맞기 때문에 좀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또 온라인상의 질문이 또 있다고 하네요.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마케팅에 관련된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국의 지배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전체 주식 중에서 20%만 나오면 많은 편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떤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서 에코마케팅에 대한 기업을 오늘 처음 듣다 보니까 조금 생소해서 아직까지 다른 질문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 가지 질문 들어봤는데요. 스튜디오 연결해서 답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쑥스럽습니다. 질문 좀 많이 올려주십시오. 예, 제국의 지배자님, 한다노비치님, 그리고 많은 분들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같이들 사적인 대화 나누신 것도 중요하지만 또 방송에 집중하시면서 또 에코마케팅 저희가 배워야지 또 에코마케팅이 새로운 어떤 투자의 어떤 재테크 수단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공부하는 자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서 또 유통 물량이 궁금하신가 봐요. 네. 앞서 충분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좀 반론을 제시하셨는데. 네. 일단 공모를 할 때요. 상대 20%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20%라고 하는 보통 10%, 15%, 20% 가까이 이제 공모를 하게 되는데 20%라고 하면 공모 자금을 20%로 해서 다른 광고 대행 업체를 인수한 목적으로 지금 공모 자금을 충당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10%인 경우도 많고 15%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20%라는 수치가 결코 작은 수치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대주주 지분이 좀 많아서 그게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6%도 상당히 시중에 많이 돌아다니는 물량이기 때문에 쉽게 저희가 접할 수 있고 저희가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에코 마케팅을 못 볼 뿐이지 아마 지금 이 글을 쓰시는 분과 인터넷, 그다음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 광고를 클릭한다고 하시면 그 안에 에코 마케팅을 하고 있는 비슷한 업체가 다 관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회사가 뭐 지금 이제 나중에 상장된다는 전제 하에 네. 혹시 장내에 좀 유사한 기업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나스미디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EM넷은 있지만 EM넷은 조금 효율적으로 다른 좀 많은 박리담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비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나스미디어는 명확하게는 이제 미디어 랩이라서 성과를 측정을 해주지만 에코 마케팅은 광고 대행을 하면서 그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유사 업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제일기획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실 수는 있겠지만 명확하게는 그쪽은 저희가 영상으로 보는 광고를 만드는 곳이고 그러니까 나스미디어나 그다음에 에코마케팅은 그것을 효율적으로 전달을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비교 대상은 나스미디어가 좀 더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스미디어는 장내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습니까? 지금 퍼가 한 40배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총이 지금 4천억이 넘는 규모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1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순이익이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뭐 에코 마케팅 역시도 좀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면 비슷한 밸류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장에서 형성되는 시가총액 이 회사에 네. 대비해서 한 어느 정도의 만약에 그냥 단순 비교하자면 뭐 이거 정확한 건 아니지만요. 네. 얼마만큼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볼 수 한 있을까요? 30-40%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예. 지금 아무래도 지금 16년도에는 조금 성장세가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좀 보고 있는 게 효율적인 측면을 좀 더 강화를 해서 16년도에 이제 상장한 자금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순익단 측면에서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고려한다라 그러면
좀 더 높은 밸류를 받아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에코 마케팅에 대해서 너무 좋은 점들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일장일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어두운 면, 또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대목들은 없을까요? 일단 유의에 대한 측면은 집중이 돼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가장 리스크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장점으로 있습니다. 작용하지만 오히려 단점이 될 수 단점이 있다. 될 양날의 칼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110개가 넘는 광고주로부터 광고 매출액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중에 한 곳, 두세 곳이라도 빠진다라 그러면 좀 순익단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사실 뭐 이게 최근에 아마 이건 적절한 질문 같지는 않지만 뭐 모바일 시장이 워낙 잘 되고 있으니까요. 그 모바일 시장의 성장세가 꺾이지만 않는다면 자기 어떤 점유율만 계속 가져갈 수만 있다면 뭐 잘 된다는 건 보장받을 수 있겠군요. 일단 지금 전체적인 광고 시장은 10조고요. 예. 그중에 온라인 시장은 30%인 3조를 차지하고 있고 예. 모바일은 그중에 30%인 9천억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율은 전통적인 광고 매체 시장은 그대로 멈춰 있는 상황이고 모바일은 빠른 속도로 30-4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에코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장의 성장에 좀 열려 있는 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목요일 오늘 디스커버리 그 김지수 과장의 마지막 총평을 들으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평 해주세요. 일단 가성비가 시장의 하두라고 한다면 에코마케팅은 그 정점에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성비에 집중하고 있는 에코마케팅을 가성비 있게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부끄럽게 얘기하세요? 저도 말하고 나서 부끄럽네요. 알겠습니다. 김지수 과장님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텐데요. 온라인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방송 끝나고 저희 와우 4989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우리 김지수 과장과 함께 또 온라인상에서 직접 질문하시고 답변 들으실 수 있습니다. 꼭 같이 참여해 주실 거죠? 여러분 믿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